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혈관 청소의 비밀. 오이 하나가 당뇨약보다 강력한 이유. 지금부터 3개월만 드시면 혈관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던 혈당이 오이 하나로 잡혔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 72세 초의 할아버지께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고 5년 전부터는 혈압약까지 추가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고 부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이고 신발을 신으면 발등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꾸만 화장실을 찾게 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어떤 과일들을 열심히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 혈관을 더 망가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최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6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6명이 혈압과 혈당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두 질환이 만나면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 중에서 심혈관 질환이 생기면 일반인보다 수명이 12년이나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할아버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것들만 골라서 드셨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바로 부종과 저림 증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혈관 속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고 동시에 칼륨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 할아버지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더 드시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건강기능식품을 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 바로 오이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이가 왜 당뇨와 고혈압 환자에게 약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최 할아버지처럼 실제로 3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을 잡으신 분들의 하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오이가 여러분의 혈관을 어떻게 되살리는지 하나씩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최 할아버지께서 3개월 만에 손발 부종이 사라지고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오이 속 칼륨이 여러분 몸속 나트륨을 강제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이 하나만 드셔도 짜게 드신 음식의 독을 바로 해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트륨이 혈관 안에 쌓이면서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혈관벽에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에 물을 계속 넣으면 터질 것 같듯이 혈관도 팽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15년 한국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칼륨 섭취량이 1mm몰씩 늘어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1.1mm각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이 100개는 칼륨이 약 3개10mg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오이 1개가 대략 300기니까 한 개만 드셔도 칼륨을 900mg 이상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게 혈압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수십 년간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사실을 임상적으로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최 할아버지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오이 한 개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면서 2주 만에 손발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사라지고 신발이 헐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몸속에 고여있던 물이 함께 빠져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 오이의 혈당 지수는 고작 15밖에 안 됩니다. 이건 거의 물 수준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식후 혈당 급등, 즉 혈당 스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이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건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이라고 하는데 오이는 15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흰쌀밥이 73, 식빵이 75 정도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오이는 95%가 수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밥을 드실 때 오이를 함께 드시면 밥의 혈당 지수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와 제 진료 경험을 종합해 보면 오이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최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오이 반 개씩을 드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셨습니다. 이렇게만 바꾸셨는데도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하나도 늘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 오이 속 피세틴 성분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으시면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뇌경색이나 치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한겸증 성분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피세틴은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세틴은 노화로 인한 신경질환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이에는 이 피세틴뿐만 아니라 아피제닌이라는 생체 활성 화합물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강력한 한겸 작용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고혈당 때문에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뇌혈관까지 가면 뇌경색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최할아버지는 3개월 후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관벽 두께를 재는 검사인데 이전보다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약만 드셨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이는 나트륨을 빼주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를 보호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뇌경색과 심근경색으로 가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이를 아무렇게나 드시면 이 모든 효과가 사라집니다. 최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오이를 잘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오이의 효과를 100%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오이의 핵심 영양소 절반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엔 껍질을 다 벗기고 드셨습니다. 껍질이 질기고 농약이 걱정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이의 진짜 보약은 바로 이 껍질에 있습니다.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 즉 엽록소가 풍부합니다. 이게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 K 대부분도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가 왜 중요하냐면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뼈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한 컵 분량의 오이에 비타민 K 하루 권장 섭취량의 22%가 들어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적게 섭취하면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농약은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식초물에 5분만 담가 두세요. 물 1라에 식초 2스푼 정도 넣고 오이를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잔류 농약은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렇게 씻은 오이를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에 할아버지께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그동안 효과가 덜했구나 하고 깨달으셨습니다.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혈압 수치가 더 빠르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이와 궁합이 최고인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이 단독으로도 좋지만 이것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첫 번째 궁합은 오이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면 혈관벽을 강화시켜줍니다. 사과의 팩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오이의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니까 심혈관 건강에 최고 조합이죠. 아침에 오이 반 개, 사과 반 개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두 번째 궁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피세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오이가 원래 성질이 차가워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게다가 식초의 초산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무쳐 드시면 최고의 혈당 관리 반찬이 됩니다. 세 번째 궁합은 오이와 땅콩 버터입니다. 이거 의외죠? 그런데 이게 진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특급 간식입니다. 땅콩 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오이 스틱에 무가당 땅콩 버터를 살짝 찍어서 드세요. 단, 땅콩 버터는 반드시 100% 땅콩으로만 만든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최할아버지는 이 세 가지 조합을 돌아가면서 드셨습니다. 아침엔 오이사과 주스, 점심엔 오이식초 무침, 간식으로는 오이 땅콩 버터. 이렇게 드시니까 혈당이 놀랄 만큼 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오이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립니다. 오이 하나에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14%가 들어있는데 생당근과 함께 먹으면 이게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싶으시면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식초를 뿌려서 드세요. 열을 가하거나 식초를 넣으면 이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오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의 칼륨이 일반인에게는 약이지만 신장 기능이 25%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오이 섭취량을 정하세요. 또 한 가지, 오이에서 쓴맛이 나면 그 부분은 제거하고 드세요. 오이의 쓴맛은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꼭지 부분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지 쪽 2cm 정도는 잘라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엔 이런 걸 모르셨습니다. 생당근과 오이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셨던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드셨는데 알고 보니 영양소를 다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부터 오이를 제대로 활용하셨고 그때부터 진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할아버지가 실제로 3개월 동안 어떻게 오이를 드셨는지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최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유법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 메뉴는 오이 반 개와 사과 반 개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입니다. 여기에 레몬즙 몇 방울을 짜서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걸 먼저 드시고 10분 후에 평소 드시던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밥, 국, 반찬 그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이 주스를 먼저 드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점심 12시. 식사 전에 오이 반 개를 식초에 살짝 묻혀서 먼저 드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 1스푼, 소금 한 꼬집, 참기름 몇 방울 넣고 버무리면 됩니다. 이걸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코팅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줍니다.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드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40이나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3시 간식 시간, 오이를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무가당 땅콩 버터에 찍어 드세요. 오이 스틱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빵이나 과자 대신 이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화 혈색소가 0.5%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때는 오이 냉국을 곁들이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풀고 식초를 살짝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최 할아버지는 저녁에 이 냉국 한 그릇을 먼저 드시고 밥을 드셨는데 포만감이 빨리 와서 밥 양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저녁 9시쯤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단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오이를 드시면 이뇨작용이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실 수 있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몸속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증거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루에 오이 1개 반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초의 할아버지는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셨고 그 결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이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중간 크기 오이 1개가 대략 300기인데 2개면 600기입니다. 이 정도면 칼륨을 1800ml 그 정도 섭취하시는 건데 성인 하루 권장량이 3000ml니까 절반 정도를 오이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채소나 과일로 채우시면 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오이를 많이 드셔도 칼륨이 자동으로 배출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신장이 안 좋은데 오이를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성 신장병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오이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서 심장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무력감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하루 오이 섭취량을 정하세요. 보통은 하루 반 개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오이가 쓴맛이 나는데 먹어도 되나요? 오이에서 쓴맛이 나는 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꼭지 부분이나 끝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쓴맛이 나는 부분은 2치매트 정도 잘라내고 드세요. 오이를 고를 때는 너무 크거나 너무 노란 것보다 중간 크기의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시면 쓴맛이 덜합니다. 만약 위장이 정말 약하신 분들은 오이를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꼭지 부분을 제거하고 드시면 속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 할아버지도 처음엔 쓴 오이를 만나서 속이 안 좋으셨던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꼭지 부분을 꼭 잘라내고 드시고 오이를 고를 때도 신선한 것만 고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을 작성하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쉽게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는 칼륨으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당 지수 15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며 피세틴으로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둘째,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고 사과, 식초, 땅콩, 버터와 함께 드시되 생당근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셋째, 하루 1개에서 2개를 아침, 점심, 간식, 저녁으로 나눠서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3개월 후 병원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혈압은 150에서 13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4로 떨어져서 정상 범위에 거의 도달하셨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뭘 드셨냐고 물어보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오이만 열심히 먹었다고 하시니까 선생님도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었습니다.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혈압이 오히려 더 안정되었고 아침에 손발이 붓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발이 헐렁해져서 새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엔 계단 한 층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3층도 거뜬히 걸으신답니다. 최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결국 답은 가장 가까운 데 있었어요. 마트에서 1000번이면 사는 오이 1개가 수십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수십 년간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자연이 준 단순한 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할 때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치료법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셔서 오이 1개만 사오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3개월만 드셔보세요. 껍질째, 매일 꾸준히.
그럼 여러분도 최할아버지처럼 혈관이 되살아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실천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꾸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